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 말이 없어진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인지 몸이 무겁다. 이해하려고 했을 뿐인데 나는 어디로 간 걸까?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더 이해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해하려는 시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럴 수 있지. 이해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면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눌린다. 왜 그럴까? 이해한다는 건 상대의 세계를 내 안에 들이는 일이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 감정은 뒤로 밀린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참는 게 아니다. 내 감정을 지운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그것을 동정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그 동정이 지나치면 자신의 의지마저 타인에게 종속된다고. 이해는 선의에서 시작하지만 그 선의가 나를 지우는 도구가 될 때가 있다.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나보고 이해해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나는 이해하는 사람의 자리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 자리는 안전해 보인다. 갈등이 없다. 상대도 편해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내 감정은 점점 흐릿해진다. 나는 뭐가 불편했지? 내가 원한 건 뭐였지? 질문조차 희미해진다. 이해하려다 나를 잃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관계를 지키려 애쓴 사람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닳아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듣는 동안 자기 안에서 무언가 정리되는 걸 느낀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한 거였어. 이해가 되면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르다. 이해가 될수록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느끼지? 이해는 했는데 내 감정은 설 자리가 없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맹목적인 힘이라고 봤다. 그 의지는 살아남으려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려 애쓴다.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또 말했다. 그 의지가 자신을 속일 때가 있다고.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믿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선택한 것일 수 있다. 상대는 변하지 않는다. 몇 번을 이해해줘도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또 이해하려 한다. 이번엔 다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기다림 끝에 오는 건 변화가 아니라 내 안의 지침이다. 이상한 일이다. 이해해주는 사람은 나인데 지치는 사람도 나다. 상대는 자기 감정을 다 쏟아냈는데 나는 내 감정을 꺼내지도 못했다. 지금 말하면 분위기 깨질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해야지.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감정은 공평하게 나뉘지 않는다.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듣는다. 누군가는 표현하고 누군가는 삼킨다. 그 구조가 계속되면 듣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잊는다. 내가 뭘 느꼈더라.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삶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회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보라고 했다. 이해하려다 지친 사람은 상대 때문에 지친 게 아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이해의 의무 때문에 지친 것이다.
상대는 요구하지 않았다. 나를 이해해줘. 하지만 나는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묶었다. 이해한다는 건 상대의 입장에 서는 일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내 자리는 비어 있다. 잠깐이면 괜찮다. 잠시 비워두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감정으로, 상대의 언어로 생각하다 보면 내 입장은 뭐였지? 그게 흐릿해진다. 쇼펜하우어는 개체화의 원리를 말했다. 나와 타인은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인간은 그 경계를 넘으려 한다. 사랑도 그렇고 이해도 그렇다. 경계를 넘어 상대와 하나가 되려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을 때가 있다. 나는 화가 났던 게 아니라 그냥 피곤했던 거야. 섭섭한 게 아니라 그냥 예민했던 거야. 이렇게 자기 감정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감정을 인정하면 상대와 부딪혀야 하기 때문이다. 나 화났어. 이 말을 하는 순간 관계는 긴장된다. 그게 두렵다. 그래서 감정을 지운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름을 바꿔도 억눌러도 감정은 몸 어딘가에 남는다. 목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눌리거나 잠이 오지 않거나 몸은 내가 외면한 감정을 기억한다. 이해하려다 지친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몸이 낯설어진다. 왜 이렇게 힘들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다. 아무것도 안 했다.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내 입장을 말하지 않았고, 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게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부정을 말했다. 욕망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자신의 감정을 없는 것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고통을 정확히 보라는 뜻이었다. 보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도 없다. 이해하려는 사람은 상대의 고통은 본다. 하지만 자기 고통은 보지 않는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참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이다. 어떤 관계는 이해로만 유지된다. 내가 이해해주니까 상대가 머문다. 내가 참아주니까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진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는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를 지우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하려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이해가 아니다.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런 말도 아니다. 필요한 건 자기 감정을 다시 보는 일이다. 나는 지금 뭘 느끼고 있지? 나는 뭐가 불편했지? 이 질문이 다시 선명해져야 한다. 오랫동안 상대의 감정만 따라가다 보면 내 감정은 이름을 잃는다. 이게 화인가, 섭섭함인가, 피곤함인가 구분이 안 된다. 그럴 때 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는 지금 불편하다. 그것만 인정해도 된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도 했다. 고통을 보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상대를 이해하느라 내 고통을 외면했다면 이제는 내 고통을 봐야 한다. 이해한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이해가 나를 지우는 도구가 될 때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진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누군가를 이해하며 산다. 그게 익숙하다. 그게 편하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이 낯설어질 때가 온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원하지? 그때 비로소 자기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해하려다 먼저 사라지는 사람들. 그들은 관계를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자기 감정에게 자리를 내어줘도 된다. 상대를 덜 이해하라는 게 아니다. 다만 나를 먼저 이해해도 된다는 것. 그게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지킬 때 관계도 오래간다. 이해는 상대만을 위한 게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답을 주기보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남기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